예,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공약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개혁 과제는 철도산업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 귀성을 앞두고 표 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신 시민들께서도 관심 가지셔야 할 정책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욕먹기 두려워하고 노조와의 충돌 등을 우려해 정치권에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철도 산업 개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 김포 항공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비행기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권을 행사하던 시절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아무리 싸도 10만 원 이상을 주고 구매해야 했습니다. 제주항공을 필두로 여러 개의 저가 항공사, LCC가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경쟁을 불러온 뒤로 우리는 저렴할 때는 최저 19,000원의 제주행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59,800원인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 원대, 서울, 대구, 용산, 광주, 송정도 현재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낮추겠습니다. 현재 KTX를 이용해 4인 가족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편도로 1인당 6만 원 가까운 표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왕복 KTX 표값만 5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 관광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목포, 여수, 부산, 강릉 등 주요 관광지에 접근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내수 관광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나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 교류도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저가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LCC 고속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위고라는 저가형 고속철이 투입되어 일반 고속철보다 40%가량 저렴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LCC 고속철이 도입되면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더 좁은 좌석 배치, 특실과 우등실의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의 도입, 수화물과 전기 콘센트 이용요금 유료화 등의 방법을 병행하게 되며 기존의 KTX나 SRT보다 정차역 수가 두세 개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 대신 서울, 부산 기준으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운행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도입되는 KTX 이음 차량은 초기 KTX 열차보다 차폭이 넓어 일본의 신칸센과 같이 한 줄에 5개의 좌석을 배치하는 식의 운영으로 25%가량의 좌석 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새로운 발상의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 KTX와 SRT가 경쟁을 표방하고 있지만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이 코레일의 사실상 자회사인 상황에서 경쟁다운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하겠습니다. 현재 KTX와 SRT가 별도 운영 주체로 고속철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실제로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경우 58.95%의 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41.05%의 지분을 코레일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의 코레일 자회사입니다. 모 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차량과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출발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 당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SRT가 KTX보다 10%가량 낮은 운임을 받아온 것은 실질적인 경쟁의 결과라기보다 SR이 코레일에 거의 모든 업무를 위탁해온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고속선 노선만을 운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에서는 철도산업 경쟁체제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 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선로 이용료 산정 방식이 선로와 역사시설 이용료를 거리 비례와 정차 횟수 비례로 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LCC 저가 고속철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만큼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에 좋은 조건이며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저가 고속철 브랜드 이탈로의 사례처럼 우수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통신 3사가 독점하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정책적으로 알뜰폰의 공급을 장려하여 경쟁을 통해 때에 따라서는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번 LCC 저가 고속철 도입 공약은 소비자에게 경쟁의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고속철 인프라의 이용 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군가가 관성과 타성에 젖어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용기 있는 개혁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철성입니다. 두 건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녹화 대담 뒤에 숨은 대통령, 그런다고 김건희 게이트를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KBS의 대담이 사전 녹화되어 7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끝내 신년 기자회견을 거부한 것입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해 11월 도어 스태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언론의 공개 질문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며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스스로 양두구육 정권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며 용산 전체주의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녹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들어야 하는 것은 민심인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인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남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윤 대통령이 만약 정부 여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 드러나는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작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7월 31일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면서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날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VIP가 경로했다는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임종덕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다시 군 검찰로 회수된 8월 2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임 전 비서관과 임 전 2차장은 모두 수사 외압의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통화 기록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의 사건 개입 관련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외압과 은폐 시도가 조직적으로 벌어졌으며 윗선 개입이 없다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수사단장에게 오히려 항명제를 뒤집어 씌우고 외압 의혹은 서둘러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입니까? 정부 여당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만큼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이 높이를 못 맞추겠어요. 카메라 감독님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모경입니다. 목련꽃이 떨어질 때쯤 국민의힘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노래 가사에나 나올 법한 사기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라는 것입니까? 정부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아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공약입니다. 그때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만 이기면 저절로 김포가 서울이 됩니까? 지키지도 못할 사기 공약을 다시 꺼내들겠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입니다. 서울을 거대화하겠다면서 경기도 분도에 찬성한다는 소리는 또 무슨 개변입니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로 국토를 난도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울 주변 도시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여겼다면 파렴치함의 극치입니다. 진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면 목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밝히십시오. 정부와 국회, 지자체, 서울과 김포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십시오. 아니면 말고식 포퓰리즘 공약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쏠린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목련이 그만큼 빨리 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겸 수석대변인 박원석입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의 창당대회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는 2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공동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공모 결과 가장 선호가 높은 새로운 미래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집단지도체제로 결정됐으며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준위원장,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지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그 외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의 상징 색깔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의 프러시안 블루, 새싹,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 그린으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당원은 총 9장 92조로 구성했으며 헌법과 정당법에 기초하고 다른 당에는 없는 집단 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당무검증위원회 레드팀 도입, 지역위원회의 광장민주주의 도입,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해 구체화된 공천 배제 요건 당원 명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정당 정책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의 6가지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6가지 원칙은 첫째,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역량국가 건설, 둘째, 중층 외교의 관점 견지, 셋째,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넷째, 생애 주기에 따른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 실천, 다섯째, 저출생 고령화 위기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경제, 주거, 안전, 복지 생태계 구축, 여섯째, 지구적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양양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오늘까지 경북, 부산, 광주, 전북, 경기, 충북, 강원, 인천, 서울까지 모두 9개 시도당을 창당했으며 중앙당 공동창당대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